대한민국은 존속 가능하지가 않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은 나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가 돼 있어요. 나 그래서 나 혼자 산단가 그 프로그램 나 마음에 안 들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작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데드 크로스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서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은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지금 0.8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이 왜 중요하냐. 90년대생까지만 해도 한 해에 60만 명씩은 태어났는데 2000년대생이 되면서 4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는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면 우리가 출산율을 아무리 제고해도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령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가 2025년, 26년에는 돌입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주지 않으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다. 그동안은 부처가 다 따로따로 하고요. 돈은 어마어마한 무지하게 썼어요. 300조를 썼다는 추산도 하고 400조를 썼다는 추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40조가량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2100년이 되면 인구가 3천만 명이 날아가요. 이 추세면. 우리 5천만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준다는 거 상상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존속 가능하지가 않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은 나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가 돼 있어요. 나 그래서 나 혼자 산단가 그 프로그램 나 마음에 안 들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또 그것이 트렌드로 잡혔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 낳아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사회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캠페인에 또 같이 돌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인구 문제하고 또 하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가 기후예요.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대한민국의 생존,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고 플러스 이건 미래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UN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COP27인데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갈 거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그 밖에 녹색 해운 세션하고 그건 존 캐리와 노르웨이 총리가 주도하는 거였고요. 영국이 주도하는 산림 고위급 정상회의 세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슐츠 독일 총리가 주도하는 고위급 기후 세션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세션에 참석해서 발표하거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후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막 선도하는 부분은 아직 부족하지만 해운 부분하고 산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우리의 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우리는 신재생을 하기 어려운 자연 환경이에요. 태양광은 우리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신재생은 풍력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원전도 일종의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는 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하고 이 신재생을 잘 믹스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산업 구조가 일종의 이 굴뚝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도전적으로 해야지만 녹색 기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것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세계가 전부 다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 개발되고 발전되는 기술에 우리가 앞서면 우리가 그거의 선도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배터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산업에 있어서 탄소 중립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유럽은 지금 순환 사업,
그래서 플라스틱 재생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자기들이 굉장히 앞서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이 그걸 만들고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면 우리는 그냥 그 기술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녹색 기술의 R&D를 확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부가 뭐 100대 녹색 기술을 개발하겠다, R&D를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는 뭐 꼭 해외 감축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그린 ODA를 확대하는 것 같은 걸 얘기하고 왔어요. 지금 이제 정치를 보면 정치가 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도 일단은 너무 거칠어져요. 진짜 막말이 하루에 한 건 이상 막말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영국은 영국 의회를 가면 굉장히 좁아요. 영국 챔버는. 근데 일정 부분 여당과 야당이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검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두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막말을 하니까 막말이 나오면 스피커가 꺼지는 걸 좀 해야 되나. 정말 너무 국민들을 불편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치가. 나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추도를 정치에다 팔아먹고 이용하려는 것 같은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그 희생자들의 이 명단을 마음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권의 침해고 그들의 명예의 침해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사실 추도라 그러지만 주말에 촛불 집회에 윤석열 퇴진이 추도다.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정조사도 사실은 이제 경찰 수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국정조사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뭐 강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국정조사 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수사 좀 지켜보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뭐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정치화하고 일종의 추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는 참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는 좀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소야대도 지나친 여소야대니까 그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뭘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 통과시켜준 법이 단 한 건도 없으니 국민들은 뭘 한다는데 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요 승복하지 않는 정치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선거를 이겼으면요 웬만한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자리는요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버팅기고 있습니까? 철학이 다른데 마치 본인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참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불복하는 거예요, 대선에 대해서. 저는 미국처럼 대선을 이긴 측이 한꺼번에 그런 자리들은 다 들어와서 새롭게 국정 철학을 딱 반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진짜 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몇십 킬로는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리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범죄 혐의가 보여진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사실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둘 예의가 있는 분이라면 전당대회를 안 나왔겠죠.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더 국민들께 불편만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구와 기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의 존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이것은 부위원장만이 또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보수나 진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두 과제에 모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정말 정치를 외면하고 싶게 만들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정치가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대신하겠습니다.